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기업의 고문이 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췄다며 이제 마지막 방법은 시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최악의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오늘까지 파업 투표를 마무리하고 오는 9일 방침을 결정합니다. 최근 1년 사이 전 지구 평균 온도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상승 한계선인 1.5도보다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MO는 앞으로 5년 안에 평균 온도가 1.5도 선을 넘는 해가 잦아지고 역대급 더위가 올 가능성도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3번의 실패를 딛고 4번째 만에 성공한 건데 이 시험 비행으로 인류가 화성 여행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 매장 분석을 담당했던 미국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프로젝트의 유망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분석한 모든 유정이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제반 요소를 갖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해당 유정에 트랩이 존재할 잠재력이 있고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을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며 이런 유망성을 보고 이미 세계적인 석유 관련 회사들이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석유가 실제로 매장돼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반함, 저류층, 덮개함, 트랩의 4가지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동해 심해에서 이 같은 요소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브레우 고문은 그러나 액트지오사가 석유와 가스의 잠재적인 존재를 실제로 입증하는 방법은 시추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석유 가스전의 성공률로 20%의 수치가 제시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액트지오사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 is very good in a frontier basin. For comparison, the largest discovery in the world in the last 20 years or 25 years is the Liza prospect in Guyana. I participated in that well, to drill that well, when I was working for ExxonMobil. The GCOS of Liza pre-drill was 16%. The answer is, don't get me wrong, it's still risky, right? It'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네, 최근 3년 우리나라 봄철 날씨가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구 평균 기온도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상승 한계선 1.5도보다 더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1.5도 선을 넘는 해가 더 잦아지고 역대급 더위가 기록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는 3월부터 더웠습니다. 관측 이래 가장 높은 봄 기온을 기록했고 뜨거운 3월 햇볕이 더해지면서 역대급의 빠른 벚꽃 개화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4월 더위를 기록했고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수준입니다. 지난해가 13.5도로 관측 이래 가장 높았고 올해가 2위, 2022년이 3위를 기록하는 등 최근 3년이 역대 가장 더운 봄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최근 상대적으로 따뜻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자주 불면서 봄철 기온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중국에서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폭우, 산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나타난 엘니뇨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온난화가 원인입니다.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사이 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63도나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지구 온도 한계선 1.5도가 1년 동안 뚫린 겁니다. 지구기온 상승이 1도를 넘으면 과거 경험하지 못한 재앙적인 상황을 맞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1.5도 한계선만 진입해도 이미 많은 곳에서 위험기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강화한 제도가 요구됐죠. 최근 온난화로 인해 1.5도 진입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WMO 세계기상기구도 앞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진단합니다. 올해 WM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8년까지 적어도 한 해에 일시적으로 지구 기온이 1.5도 넘게 상승할 가능성은 80% 이상입니다. 지난해 예상했던 27년까지 66% 수치보다 크게 증가한 분석입니다. 특히 앞으로 5년 안에 가장 더운 해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가운데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가 몰고 올 폭염이 우려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북중미 파나마에서는 기후위기로 섬이 가라앉아 1,300여 명이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들이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파나마 북동부 카리브해에 있는 가르디 수구두부 섬. 남는 땅은 하나도 없이 건물만 도려낸 듯 바다에 떠 있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의 군화족 원주민 1,300여 명이 사는 이 섬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한 해에 1mm씩 상승하던 해수면이 최근엔 3.5mm씩 올라와 부두를 없애고 거리와 집까지 덮쳤습니다. Cada diciembre la marea sube. Para nosotros es normal, pero ya últimas décadas empezó el calentamiento global bien fuerte. Ya está desapareciendo algunas sardinas, langostas, todo lo que hemos consumido, ¿no? 결국 2050년까지 섬이 완전히 물에 잠길 거란 전망이 나오자 파나마 정부는 섬 주민 전원을 본토로 이주시키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배를 타고 15분 거리, 166억 원을 들여 조성한 주택 단지입니다. El niño, esto de estar siempre en contacto con el mar y uno mirar desde la isla hacia el bosque, a la selva, ¿no? Entonces ahora va a ser el inverso. Esto es lo que voy a añorar. 군화족 1,300여 명은 라틴 아메리카의 첫 기후 난민이지만 앞으로 파나마에서만 3만여 명이 더 살던 곳을 탈출해야 할 거라고 당국은 예상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전 국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는 외무장관이 바다에 들어가 기후 위기를 호소했고 방글라데시에선 총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500여만 명이 해수면 상승으로 향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선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나면서 1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마을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요. 1년이 지났지만 복구가 아직 더딘 상태여서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피해를 입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새벽 쏟아진 토사에 평화롭던 시골 마을은 한순간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지난해 극한호우와 산사태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벌방리 마을의 상처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산사태로 무너졌던 집들은 10개월째 아직 폐허처럼 방치돼 있고 곳곳에는 이렇게 산에서 굴러떨어진 사람 몸만한 바위들이 남아 있습니다. 피해 복구율은 50%에 불과하고 산사태를 막을 사방댐도 계획된 9곳 중 1곳만 완성됐습니다.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국지성 호우로 바뀐 비 패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올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미 한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집중호우의 패턴은 국지적이에요. 자동기상 관측 장비가 촘촘할수록 훨씬 유리하겠죠. 국소적인 강우량을 더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무너진 집도 산사태 흔적도 그대로인 마을. 주민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이 두렵기만 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전부 다 지금 무서워. 비만 그냥 지금 장마 아니래도 비만 오면 잠 못 자잖아요 지금. 이거 물 여기 이 길에 물 저거 난리 나는 사람들은 지금 비가 와도 잠 못 자요. 다 깬대.
정부와 지자체만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 그러면 사전에 예보가 된다 그러면 예보에 따라서 사전에 조치해서 인명피해는 절대 없도록 그렇게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복구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대피 체계를 갖추는 등 장마철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대비해 행정안전부가 공사 중인 인천 제3연륙교를 찾아 안전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건설 현장 관계자로부터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드론을 이용해 건설 현장 곳곳을 살펴보면서 추락 방지 시설, 교량 지지대 등 안전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 장관은 배수로 등 수방시설 점검에 온 힘을 쏟아달라면서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자나 추락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와 청락국제도시를 잇는 왕복 6차로 규모의 다리로 내년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 이렇게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와 대형 재난 등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차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 출입구에 빨간색 연기가 피어오르고 객실 승무원이 승객들을 밖으로 대피시킵니다. 잠시 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가 도착하고 항공기를 향해 거대한 물대포를 쏘아 올리며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소방대원들은 비상문으로 진입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승객들을 구조합니다. 갑작스런 돌풍에 활주로를 벗어난 항공기가 셔틀버스와 충돌한 상황을 가정한 범정부 차원의 훈련입니다. 정부와 공항공사, 경찰과 소방당국, 의료기관까지 모두 21개 기관 35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난기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도시 노후화로 인한 복합 재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실제 이번 훈련은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여객기가 공항시설과 부딪힌 사고 등 해외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활주로 이탈하는 사고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한번 점검을 해본 것입니다. 지난해 2차례 진행됐던 훈련은 올해 4번으로 늘리고 하반기엔 고속도로 터널 사고를 대비한 훈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이슈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실제 재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충남 서산시는 천수만 철새 서식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모래톱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쇠제비갈매기의 집단 번식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래톱에서는 쇠제비갈매기의 둥지 20여 개와 흰물대새 둥지 5개가 발견됐고 일부는 새끼가 부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산 버드랜드 사업소는 수시로 드나드는 공사 장비로 자칫 둥지가 훼손될 수 있어 모래톱을 쌓아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던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공사를 한 달 정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종로 서울대병원 등 4개 병원에 재직 중인 전체 교수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찬성률 68.4%로 집단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오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설 방침입니다.
비대위는 앞서 전공의를 상대로 하는 행정처분 완전 취소와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 시행을 집단 휴진 철회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서울대 의대와 병원이 집단 휴진을 결의함에 따라 다른 대학병원으로도 휴진 사태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복지당국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총파업투표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투표율이 50%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 투쟁 투표에서 회원 12만 9,200여 명 가운데 6만 4,5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개원이 등 회원을 대상으로 투쟁 지지 여부와 단체 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를 오늘 자정에 마감합니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오후 2시에 대표자 대회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지난 4일부터 이틀간 복귀한 전공의는 13명에 그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과 5일 211개 수련병원에 다시 출근한 전공의는 각각 8명과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출근한 전공의는 1,026명으로 전체 전공의 13,700여 명 가운데 92.5%가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이틀간 수련병원 211곳 소속 인턴 중에서 복귀한 사례가 없어 출근율이 3.3%로 같았습니다. 살이 빠지거나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해외에서 직접 제품들을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효능은 없고 부작용만 일으키는 것들도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에서만 살 수 있거나 국내보다 싸게 파는 물건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해외 직접 구매, 이른바 직구를 이용합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식품을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375만 건이던 해외 직구 식품 반입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292만 건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사전 검사를 거치지 않다 보니 위해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살을 뺄 수 있다거나 근육을 키워준다, 성기능을 개선시켜준다는 광고에 끌려 직구를 하지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식약처가 안전성 검사를 한 체중 감량용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센노사이드, 요인빈, 페닐에티라민과 같은 위해 성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원래 변비 치료제 성분으로 체지방 감소 효과는 없고 많이 먹으면 설사나 구토를 유발합니다. 요인빈은 혈압 상승, 불안 증세를 낳을 수 있고 페닐에티라민은 흥분, 두근거림,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근육 강화가 가능하다는 식품 안에서는 탈모나 정자수 감소 등을 유발하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성기능을 개선해준다는 식품에서는 협심증, 고혈압을 유발하는 성분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처럼 위해 성분이 발견된 해외 직구식품 281개 제품에 대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해외 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제품과 성분을 상세하게 올려놔 일반인들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보거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5년마다 실시하는 아동 종합 실태조사에서 지난해 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7.14점으로 2013년에 6.1점, 2018년에 6.57점에 비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받는 아동은 1.2%로 5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었고 자살 생각을 한 아동도 2%로 5년 새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아동 전 연령대의 과체중과 비만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9세에서 17세 아동의 비만율이 14.3%로 5년 사이 3.5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화성 탐사를 목적으로 제작한 대형 우주선이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시험 비행한 후 귀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는데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진 겁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6일 오전 7시 50분, 미 텍사스주 남부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 길이 122m 대형 발사체가 불꽃을 뿜어내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3분 후엔 전체 2단 발사체의 아랫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 스타쉽에서 분리됩니다. 스타쉽 본체는 고도 210km에 도달해 예정된 지구 궤도 항로를 비행한 뒤 발사 후 40분쯤부터는 고도를 낮추며 대기권에 재진입해 바다에 착수하는 스플래시다운에 성공합니다. 폭발 없이 70분 정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친 겁니다. Made it through re-entry and did its first ever landing burn. 슈퍼헤비 로켓도 멕시코만에 연착륙해 발사 후 8분 만에 비행 테스트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이로써 인류의 화성 여행과 일론 머스크의 우주선 상용화를 향한 노정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제작한 화성 탐사선 스타쉽의 시험 비행은 이번이 4번째. 지난 3월 3번째 시험 비행에서는 지구 궤도 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해 하강하다가 폭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차례 시험 비행도 각각 4분과 8분 만에 폭발과 함께 실패로 끝났습니다. 스페이스X의 우주선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달에 보내려고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3단계 임무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중국이 미래 전략 산업으로 이른바 저공 경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미 무인 드론을 활용한 택시와 택배 등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강정규 특파원이 중국의 드론 수도로 통하는 남부의 대도시 선전에 다녀왔습니다. 조종석 없는 드론 택시가 승객 1명을 태우고 하늘로 떠오릅니다. 중국의 드론 제조사 이항이 만든 2인승 무인기. 3월 18일부터는 온라인 판매를 시작해 화제였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 중국 민용 항공국으로부터 양산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我们正在做航线飞行的准备，全力推动商业化的开展。大家说的空中出租车，相信在不久的将来就会应用。 상자에 택배를 가득 실은 드론들이 이륙을 준비합니다. 시내 도로를 달리는 일반 택배가 하루 150건을 배송한다면 드론 택배는 500건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직접 드론 배송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약 13분이 걸렸습니다. 아직은 정해진 장소에 도킹하는 방식이지만 집 앞까지 배달하는 날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挺方便的，因为这里附近如果你要出去外面买很远，然后也没有什么店，然后这个很方便，在公园里面。 이 밖에도 드론으로 농약을 뿌리거나 측량을 돕고 순찰을 하기도 합니다. 고도 1000m에서 3000m 사이 공역을 활용한 이른바 저공 경제입니다. 土地更大还是海洋更大？但实际的回答是天空最大。 드론의 수도로도 불리는 중국 남부 대도시 선전은 1,700곳 넘는 관련 기업이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를 이루며 연간 18조 원의 생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내후년쯤엔 중국 전역의 저공 경제 규모가 200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중국 선전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중미 파나마에서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을 기후난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엔은 2050년이 되면 최대 10억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거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도 역대 최고로 더운 해가 될 거라고 하죠. 기후위기가 일상이 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